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오전장에 지금 이제 오후장 넘어가면서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번 주 말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나 기술주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초가에서는 조금 나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가 왜 빠지냐, 우리 또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영상에서 한 60에서 70%는 삼성전자가 기간 조정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가격 조정은 없지만 기간 조정으로 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다음 날은 반반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일단 지금 제가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고민을 좀 해보자. 제가 삼성전자가 이대로 10만 원 바로 돌파하기에는 기간 조정이 걸린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흘러갈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물론 삼성전자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기술주와 거의 연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연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평가하는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을 가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이유가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일부분은 물론 100% 이게 뭐 맞다 졌다 어쨌다 떠나서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이유 때문이라면 미국에서의 유동성이 한국으로 더 올 수가 힘들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좀 먼저 할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려면 두 가지가 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이죠. 펀더멘탈. 둘째가 유동성. 예, 유동성이 일단은 좀 받쳐줘야지 이때까지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그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했다. 후자가 또 더 삼성전자 주가에는 영향을 더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제가 이 증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인세죠. 법인세도 여기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렇게 높게는 제가 증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 국채금리죠. 예, 국채금리가 먼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건데, 그 다음에 미국 경제성장세의 둔화, 뭐 밸류에이션 확장을 이제 결국은 좀 막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퍼가 지금 21배에서 22배 수준인데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뭐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이제 데이비드 코스틴 이제 주석 이제 전략가신데요, 이분께서.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막 빠지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성격은 좀 보일 것이다. 이분이 이제 목표치를 4,300으로 해놨는데 지금 4,200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실질 금리 상승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다.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유동성을 다시 이제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가 이제 주가가 확장일로에 가기에는 힘들 것이다. 이런 보고서나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수급이 외국계 자금이 다시 본국으로 이제 다시 계속 빼겠죠. 빼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수급에서 이게 꼬여버리니까 이게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6%가 급증을 했거든요. 좋은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월가 애널리스트 예상한 증가율보다 한 2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 예상치를 넘어선 이익을 발표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익이 좋았던 건 좋다 이거야. 이익이 좋았던 건 좋다 이건데 이게 2분기, 3분기 계속 가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은 겁니다. 자, 노트북을 팔았어요. 노트북을. 그런데 노트북을 2분기, 3분기 내년 돼서도 이게 계속 사람들이 사주냐. 보통 한 번 사면 시간이 지나면 안 산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증가율이 향후에도 이 이익 증가세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 좀 느려지게 갈 거다. 요 이야기를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뭐 2분기나 이렇게 가면은 좋게 잘 나오겠지만 2022년 정도 가서 EPS 어떤 컨센서스 이렇게 보면 지금 그렇게 높게는 안 갈 것이다. 그래서 2024년까지 매해 한 5% 정도의 EPS 증가율이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많았지만 향후에도 그렇게 많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이 있다. 이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2022년에 EPS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낮은 추정치가 될 거고, 이 핵심적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이런 것을 세금 많이 내면 그만큼 EPS가 안 좋죠. 그래서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EPS 법인세율이 한 21%에서 아마 한 25%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아마 높아질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EPS 추정치도 212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달러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말 한 1.9%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한 2.1%까지 올라간다. 이런 금리 상승세가 아마 국채 금리에서 이제 실질적인 실질 금리 상승세로 분명히 동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 역사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과 함께 한 번은 또 슈팅이 온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슈팅이 없이 이렇게 기간 조정 형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장 삼성전자의 오전장 이렇게 약세를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주봉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다시 팍 돌려가지고 막 또 뭐 제가 83,000원을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83,000원이 중요하다. 83,000원 이번 주에 위에서 안착하고 그 상태에서 83,000원 위에서 조금 이제 계속 한 1, 2주는 가야지 이 장이 다시 삼성전자가 10만원 돌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장 다시 8만원 밑으로 밀리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골드만삭스의 이런 보고서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 확률이 조금 현재까지는 조금 높다. 물론 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빠지는 이유, 이런 뭐 부자 증세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